기본서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맨 앞에 여러분요 14쪽을 한번 펴보세요. 14쪽을 한번 펴보시면 거기 이론이 있고 14페이지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오른쪽에 보면은 예제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제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이 또 끝나면 거기에 따른 또 문제가 또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다른 기본서들은 문제가 저 뒤에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데요. 여기는 각 테마별로 묶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문제들도 다 기존의 다른 국가고시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가지고 해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책을 어떻게 볼 거냐면 책을 보면서 이제 책에다 이제 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볼 건데요. 책 양 자체가 이런 딱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2개월 동안 안에 이 모든 책을 다 줄을 긋고 보기에는 잠깐 무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민법 총칙은요 중요하니까 민법 총칙에 관한 부분을 먼저 줄을 긋고 한번 보고 그다음에 물권법은요 한번 나중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4페이지 한번 보셔요. 자, 이제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올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에 글 있죠.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죠. 청약. 이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승낙을 하죠. 을이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사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초강의 때 한번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고 승낙도 의사표시고 이것을 법률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뭐가 있다? 합의가 있죠. 우리는 합의를 뭐라 한다? 합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알겠죠? 계약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법률 요건을 뭐라 한다? 다른 말로 그냥 요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이다. 다른 말로 원인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등기법을 배우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등기 원인 증서를 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와. 그 등기 원인 증서가 바로 계약서를 제출해라 이 말이죠. 등기를 하려면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갑이 을한테요 계약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해줄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요.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동시에요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것을 이제 권리와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법률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그냥 효과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요 이 효과를 뭐라 한다? 이것을 결과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요. 그래서 항상 요건하고 효과로 항상 이루어져 있어요. 요건과 효과.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하는 것을 보려면 여러분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하나만 가지고 그냥 정리를 기본적으로 한번 보잔 말이죠. 여러분요 페이지요.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61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페이지 61페이지. 거기 페이지 61페이지를 한번 보면 기본서요. 1번 비진이 표시라고 되어 있나요? 1번이 서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장 넘겨요. 그 다음 장은 뭐라 나왔다? 법률 1번이 뭐죠? 법률 요건이죠? 이 법률 요건을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이것을 뭐라 한다? 원인이라고 그래요. 원인.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3번에 보면 법률 효과라고 되어 있나요? 조문 위에. 3번 이 법률 효과는 뭐라 한다? 그냥 효과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결과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책은 이렇게 쓰여 있어.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원인, 결과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 원인의 인자하고요. 결과의 과자를 따가지고 뭐라고 한다? 이것을 여러분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 있을 유자를 써서 이것을 유인성이라고 하고요.
인과관계가 없다. 이것을 없을 무자로 써서 무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요 나중에 물권법에 가면 약간 중요해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알겠죠? 그래서 유인성, 무인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원인이 있어야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이런 말이죠. 원인을 뭐라 한다? 요건이고 결과를 뭐라 한다?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원인과 결과, 요건과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요 여기를 이제 한번 보시고 여기요 여기 자 보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뭐죠? 여기는 의무고 여기는 청구권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권리 의무요.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가지고 뭐란다? 이것을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항상 계약을 하게 되면 원인이 돼서 결과로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형성권.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공부 시험 보면 안 배우지만 법인에서 보면은 보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의무만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다?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99%는요. 그래서 이것을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대응한다. 그런데 우리는 의무를 주장하기를 좋아하기보다는 무엇을 주장하기를 더 좋아한다?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권리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권리관계를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법률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책의 법조문이에요. 여러분 13페이지인가요? 거기 법조문 맨 앞에 와봐. 14페이지 14페이지 테마 그래가지고 맨 위에 보면 뭐라 나왔죠? 법률관계와 뭐라 나와서 권리 의무라고 돼 있죠. 이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는 바로 이런 거죠. 여기 법률관계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뜻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법률관계하고 비교가 되는 것 이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그것을 인간관계다 이렇게. 인간관계다 이렇게. 그럼요 이러면 인간관계라는 것은 무슨 뭐가 없다? 봐봐 반대죠.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권리와 의무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인간관계.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요 부부 사이에서나 또는 친구들끼리 같이 약속을 하죠. 이런 약속을 할 때는 뭐가 없죠? 그것은 권리와 의무. 만약에 친구가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인간관계다.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러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이것을 실체법이라고. 그래서 그럼요 실체가 뭐냐? 우리가 민법에서요 등기법에서 보면 무슨 말이 자주 나오냐면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단 말이죠. 실체 관계요. 이때 실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뜻하는 것이에요. 권리와 의무. 즉 누구한테 권리가 있느냐 이걸 실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보면 권리를 다른 말로 뭐란다? 법률관계라고 하고 이런 법률관계 즉 권리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민법을 뭐라고 표현하냐?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여기까지만 우리 민법인 거예요. 그럼 민법은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데까지만 권리와 의무가 발생 여기까지만 우리 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죠. 그런데 이 의무를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대금을 줘야 되는데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돈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돈 안 주면 그것을 의무 이행을 강제해야죠. 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제를 해야 돼요. 이것을 뭐란다? 민사소송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민사소송법에 의했어요. 그럼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으면 뭐예요? 이 권리를 뭐 해야 돼? 실현을 시켜야죠. 실현. 권리를 실현시켜줘야죠. 이것을 뭐란다?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요 등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실체법인 민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그 다음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시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한다? 이것을 무슨 법? 절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차법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절차법이 아니고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우리 민법은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하는 데까지 여기까지만 우리 민법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강제로 빼앗아 와야 되겠죠.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소송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 소송이라고 하는 절차를 뭐라고 한다? 그것을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구조를 지금부터 봤잖아요. 그럼 이 구조를 봤으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 법률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해야 돼. 그러려면 인간 관계하고 법률 관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한번 기본서 14페이지 2번 법률 관계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 자, 거기에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위에서 4번째 줄, 이처럼 되어 있어요? 이처럼 되어 있어? 아무나 줄 긋지 마. 자, 그 다음에 줄거 법률 관계는 줄거, 거기만 줄거,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그 다음에 줄거 권리 의무 관계,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법률 관계는 뭐라고? 법률 관계는 뭐라고? 권리 의무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리 의무, 이런 봐봐요. 여러분은 학원하고 이런 뭘 해서 수강계약 했죠? 수강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수강료를 낼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학원은 강의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여러분은 강의를 들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학원은 수강료를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학원 간에는 권리 의무 관계죠. 여러분과 학원 관계는 뭐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물건 값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는 것도 법률 관계인 것이에요. 그것은 뭐다?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권리 의무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줄, 그 지금 있는 줄 그 바로 밑에 줄, 여기요, 근대 민법은 권리 본위주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줄거 법률 관계를 권리 관계로 표현, 거기까지만. 법률 관계를 권리 관계로 표현한다. 여기 봐봐요. 법률 관계는요, 방금 뭐라 했죠? 권리 의무 관계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 지금 여기 보면 법률 관계 내용이 정말 내용이 많이 쓰여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딱 세 마디라는 거죠.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이고 권리 관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마디만 알면 돼. 자, 그다음에 호의 관계. 여기 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여기 법률 관계 있죠? 법률 관계는 뭐로 이루어졌죠? 법률 관계.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다? 권리 관계죠. 권리 관계. 권리는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이죠.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는 뭐다? 이것은 여기 권리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의무를, 그러면 의무 불이행이죠. 그럼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뭐를 해야 된다? 불이행이니까 손해를 배상해야죠. 손해를 이렇게 배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다, 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채권법에 가면은 권리를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채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채권. 그래서 이것을 채권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뭐라 한다? 채권, 채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 채무 관계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의무 불이행이 아니고 무슨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뭘 한다? 손해를 배상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법률 관계의 경우는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볼까요? 무슨 관계라고 그랬죠? 지금 무슨 관계죠? 인간관계죠? 자, 인간관계를 한번 볼까요? 인간관계는요, 권리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저기 법률 관계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친구 간의 약속이죠? 그러면 여기 이 친구가요, 아침에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9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왔단 말이죠? 1시간 늦었죠? 1시간 늦었다 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요, 권리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권리 의무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채무 불이행이 없는 거죠. 다른 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친구 사이의 약속에서 약속이 깨졌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인간관계. 그런데요, 다른 인간관계와 어떤 재산적 법률관계에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의동승이 뭐예요? 호의동승은 공짜로 차를 태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날 있잖아요. 많이 오는 날 학원 갈 때 항상 내가 차를 태워줬단 말이죠. 아니 오늘 또요, 그 친구를 공짜로 태워가지고 학원을 오고 있는 도중에요, 뭐죠? 눈길에 미끄러져서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나는 괜찮은데 옆에 탄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호의동승은 원칙적으로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공짜죠, 무상이죠? 무상이니까 법률관계이다 아니다? 법률관계이다 아니다? 법률관계가 아니죠. 내가요, 공짜로 차 태워주기로 항상 했는데 오늘은 내가 눈이 오니까 학원 가기 싫어. 나는 안 갈 테니까 너 혼자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그 친구가요, 너 왜 차 태운다고 해서 안 태워줘? 그럼 손해배상을 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뭐가 없으니까? 권리와 의무가 없으니까. 알겠죠? 원칙은 법률관계가 아닌데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고 뭐가? 사고가 발생하죠? 사고가 발생하면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하죠. 알겠죠? 그러면 손해배상 뭐가 발생한다? 청구권, 치료비. 청구권은 뭐다? 권리죠. 그래서 여기서 권리가 발생했죠? 그럼 이것은 이제 무슨 관계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원래는 법률 관계가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은 법률 관계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구 사이여도 이러면 친구 사이에서 놀고 장난하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친구가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짜증난다고 나한테요 선빵 하나 날려가지고 내가요 눈을 다쳤다 이 말이죠. 그럼 아무리 친구 사이여도 이제는 친구 관계가 아니죠. 무슨 관계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청구권, 법률 관계로 바뀐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법률 관계로 바뀐 상태에서 청구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법률 관계로 바뀐 상태에서 청구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그러면 배상액을 감경, 깎을 수 있는가? 왜? 공짜로 태워줬으니까 깎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의성실 원칙, 신의 측에 비추었을 때 감경할 수는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요,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요, 차를요, 갑하고 을하고 둘 다 술 마셨어요. 그런데 이 을은요, 갑이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 같이 마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수석에 탔어. 안전벨트도 안 하니까 안전벨트도 안 했어. 그러고 가지고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어요. 100만 원의 치료비가. 그러면 갑은 을한테 100만 원의 치료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봐도 이 사람은요, 친구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고 타고 안전벨트도 안 했잖아요. 이런 경우 갑이 을한테 100%를 다 손해를 배상한다.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판례가 30%를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아니고 얼마만 줘라? 70만 원만 줘라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봐봐. 우리가요, 뭔가가 조금 여기 지금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차에 탔는데 배상액을 얼마만 감경하죠? 30%만 감경하죠? 그런데 만약에 술 마시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차를 탔을 때는 배상액을 감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감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감경을 못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호의관계다 이렇게. 자, 호의관계요. 자, 여러분 밑에 2번 14표 2번 법률관계와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 거기 보면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 기준은 그 다음에 줄고 법률효과의사 이렇게 법률효과의사 이것으로 구별을 한다. 자, 오른쪽 효과. 그러면 효과는요,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원칙 동그라미 원칙. 첫 번째 끝에요. 법률 문제를 발생하지 않지만 법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두 번째 줄 가운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바로 밑에 법률 문제가 생긴다. 손해가 발생하면 법률 문제가 생겨. 알겠죠? 그 다음에 즉이 더 중요해. 즉 무슨 책임은 없다. 채무 불이행은 없다. 왜? 권리와 의무가 처음부터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은 없지만 무엇은 인정할 수 있다. 불법행위란. 여기 봐봐. 여기가 바로 불법행위죠. 사고가 났으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감경할 수 있는가? 원칙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원칙. 그래서 여러분요, 첫 번째 끝에 배상에게 감경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래서 무상으로 태워줬다 할지라도 배상의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런데 뭐다? 두 번째 줄 끝에 뭐라 나왔죠?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거기 줄고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맨 끝에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고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감경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감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봐봐요. 갑은 출근하는 길에 호의로 회사 동료 을을 호의로 동그라미 호의 동승이죠. 자동차를 태워주기로 약속했다. 이때 약속은 법률 관계다, 인간 관계다? 약속했다, 약속 동그라미하고 인간 관계 이 말이죠. 갑과 을 사이에 법적으로 구속당할 의사, 법적으로 구속당할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태워주면서 돈을 받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호의 관계 아니에요. 돈 받기로 했으니까 법률 관계예요. 그런 구속 의사가 없다. 1번 갑과 을 간의 약속은 법률 관계 틀렸죠?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인간관계. 2번 갑이 약속을 어길 경우 을은 약속을 지킬 것을 법원에 청구. 법원에 청구 줄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이퀄 권리라고 그래. 권리. 그런데 지금요 갑하고 을하고는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니까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권리가 있으면 무슨 관계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3번 갑이 자동차에 태워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을이 택시비를 지출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죠. 학원 가자 했더니 눈 오니까 나 안 가. 그리고 안 태워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약속을 위반해도 여기 봐봐. 우리가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없으므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봐봐 4번 갑이 을을 자동차에 태우고 가다가 줄과 과실로 교통사고 과실로 동그라미 그것을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야. 불법 행위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죠. 그러면 불법 행위로 인한 뭐가 발생한다?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번은요 갑은 원칙적으로요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무상이 원칙이죠. 무상 원칙적으로 줄고 거기다 밑에서 무상 원칙 이렇게 무상 원칙 이렇게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 문제 보면 해설을 왜 안 했냐면 여러분 문제를 보고 문제 해설이 있는 책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 알겠죠? 그래서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법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가면서 스스로가 해석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권리 의무 봐봐. 권리. 그 다음 장. 여러분 그 다음 장 보면 뭐라고 나왔죠? 혹시 권리라고 나와 있어요? 권리? 여기 봐봐. 우리가 권리란 말 있죠. 여기 권리가 뭔가 알겠죠? 권리로 이루어진 것을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권리라는 건 뭔가? 이런 권리는요 아무데나 권리 그러면 안 돼. 자기 자신의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힘.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인정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수강계약을 했으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죠. 그런데 강의를 못 듣게 한다? 그럼 여러분의 이익이 침해된 거죠. 그럼 여러분은 권리를 침해를 받았으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여기 앞에 보면 벤치 같은 데 있잖아요. 공원에요. 그럼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내가 저 자리에 앉았었는데 아침에 오니까 다른 사람이 앉아 있거든요. 내가 항상 앉았던 자리니까 일어나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의해서 나에게 인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죠? 그럼 그것은 권리가 아닌 것이에요. 권리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제3자에게 그것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권리가 아니다. 그걸 뭐라 한다? 그럼 깡패지 뭐예요? 알겠죠? 우격다짐하는 거죠? 그것은 권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은 반드시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도록 주어진 힘을 얘기해. 알죠? 그 정도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번 작용에 따른 권리의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보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요, 여러분이 조금 이따 봐야 돼. 좀 이따요, 공부를 하고 뒤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다시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요, 19페이지 한번 봐봐. 권리 변동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초 강의 때는 안 했던 것을요, 지금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뭘 보시냐면 여기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서 갑이 을한테요 등기를 넘겨주죠. 등기 넘기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 앞으로 바뀌어요? 을 앞으로 바뀌죠. 갑에서 을 앞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요. 그러면 여기요, 이걸 뭐란다?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봐. 여러분 권리라고 돼 있죠, 권리. 방금 여기 지웠어, 일부러. 권리는 무슨 말의 줄임말이죠? 무슨 말의 줄임말? 권리,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권리 변동을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권리, 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권리, 의무를 뭐라고 그래? 권리, 의무를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법률 관계의 변동이다, 이렇게. 그럼 방금 우리 봤죠? 법률 관계는 권리 관계고, 권리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라는 말은 권리라는 말이고, 권리는 법률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책 여기 보면은 여기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책이요, 다른 사람 책에는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책에는 제목이요,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 권리의 변동은요, 권리가 뭐란다? 발생하죠.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하는 거예요. 발생, 변경, 소멸이요. 발생은 누구한테? 을에게. 소멸은 누구한테? 갑에게. 변경은 어떻게? 갑에서 을로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죠. 이것을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고 어떻게 하죠? 태어나죠? 발생. 그 다음에 성장하죠? 성장. 그럼 뭐죠? 변경이죠? 나중에는 죽죠. 인간은요, 소멸이죠. 똑같아. 그러니까 권리도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태어났다가 성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으로는 죽는 것이죠. 알겠죠? 그걸 발생, 변경, 소멸이다. 이것은요, 사람이 뭐죠? 사람으로 하면 뭐를 갖다 취득에 때문에 취득했다. 소멸은요, 상실에 때문에 상실. 그래서 뭘 한다? 득실, 변경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득실, 변경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총설 1번 봐봐. 권리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다.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는 항상 사람은 주체라고 그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 봐봐. 발생, 변경, 소멸을 득실, 변경이라고도 얘기한다. 득실, 변경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죠?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뭐죠? 기본적 내용을 하는 법률 관계를 권리, 본위로 파악한다면 뭐라 나왔다? 이것은 줄과 법률 관계의 변동, 권리의 변동, 그렇게 줄과 거기 법률 관계의 변동은 권리의 변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한다는 말이나 법률 관계가 변동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알죠? 같은 단어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봐. 자, 지금부터 여러분요, 여기 칠판이요,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요, 잠깐 여기서 써야 돼. 여기 권리 변동이 되어 있죠? 권리 변동은요, 여기요, 권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 여기 권리 변동은 뭐예요? 권리 변동은 여기만 보고 여기 보면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 이 말 하면 안 돼. 봐봐. 권리 변동은 발생이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왜요? 권리 변동은 발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도 있어? 변경도 있고 소멸도 있죠. 여기 얘기했는데 강의할 때. 그러면요, 사람은 남자가 있고 뭐가 있어? 여자가 있어. 사람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여기 봐봐.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사람은 뭐다? 남자다, 여자다? 남자와 여자를 포함해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틀려. 뭐 때문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읽을 때 여기 봐봐.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지. 권리 변동은 발생이다.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죠. 뭐도 있는데 변경도 있고 소멸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대로 남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남자 사람 아니에요?
남자 사람이죠. 그냥 남자는 사람, 이건 맞아. 여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맞죠? 왜요? 여자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발생은, 권리의 발생은 권리 변동이 하나다. 소멸도 권리 변동이 하나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권리 변동은 발생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냥 항상 읽을 때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은 전체를 포함한 것이고, 알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원래 원료죠, 원료? 원료의 하나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남자는 사람이지만 사람은 남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사람은, 그 다음에 남자는 사람에 속하는 것이고, 발생은 권리 변동에 속하는 것이고, 소멸은, 변경은 권리 변동에 속하는 것이고, 그런데 권리 변동은 발생과 변경과 소멸을 포함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해됐어요 지금?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지금부터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별것도 아니니까 헷갈리지 말고. 자, 지금부터 보면, 자, 이걸 먼저 없애. 절대적 소멸이 절대적. 여러분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상대적 소멸이 있어.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하고 구별을 해. 자, 건물이 멸실돼서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으면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소유권을 가질 수 없죠. 건물이 없으니까. 누구도 가질 수 없다. 그걸 절대적 소멸이라고 그래. 그런데 봐봐, 건물이 있어. 그런데 갑이 이것을 을한테 팔았어. 그러면 갑의 거는 뭐가 돼? 갑은 소유권을 뭐가 돼? 소멸하죠. 을의 소유권을 뭐가 돼? 발생하죠.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뭐가 됐어? 변경이 됐죠. 변경. 그렇잖아요. 발생, 변경, 소멸이죠. 이때의 소멸은 세상 누구한테도 다 소멸이 아니고 갑만 소멸이잖아요. 누구는 발생이야. 을은 발생이죠. 그것을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도 취득할 수 없어. 절대적. 너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돼도. 그걸 뭐라 한다?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집을 팔죠. 그러면 을은 권리를 취득하죠. 그런데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그 사람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안 된다. 어느 누구? 우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먼저 한 장 넘겨. 한 장 넘기면 21페이지 봐봐. 뭐라고 돼 있어? 21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 절대적 소멸이라고 되어 있나요? 맨 위에?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권리 자체가 객관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줄거 목적물의 멸실, 딱 거기 하나만 줄거. 목적물의 멸실 했죠? 일단 거기만 줄거. 상대적은요?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 동그라미. 매각을 뭐라 한다? 매각을 매매라고 그래. 매매. 그러면 팔아먹었죠? 팔아먹으면 어때요? 거기 보면 갑 동그라미하고 을 동그라미. 첫 번째 줄에 갑 동그라미하고 을 동그라미. 갑은 소멸이라고 써. 을은 취득. 그러니까 갑은 소멸했지만 을은 취득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 누구도 취득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갑만 취득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갑은 소멸했으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 한다?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상대적,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봐. 변경. 자, 변경은요, 봐봐. 변경은 주체의 변경이 있어. 주체의 변경이 있고 내용의 변경이 있어. 어렵죠? 더 어려운 것은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무슨 말이 이렇게 되었는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체라는 건 그렇다 치고 내용하고 작용하고는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알겠죠? 들어보면 별로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사용했던 용어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런요, 주체가 바뀌었다. 뭐예요? 봐봐. 갑이 집을 을한테 팔았어. 그럼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었죠? 을로.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죠? 이걸 주체가 변경됐다.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 사람을 뭐라 한다? 주체다, 객체다. 사람을 주체다고 그래, 객체다고 그래? 주체라고 하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을 뭐라 한다? 객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자, 내용의 변경. 내용은요, 질적인 변경하고요, 양적인 변경을 포함을 해. 양적인 건 뭐지? 양적으로 집이 있는데요, 집을 중축을 했어. 중축. 그럼 중축하면 어떻게 돼요? 집이 커졌어, 줄어들었어? 커졌죠? 그 양으로 늘어났죠? 나중에 이것이 태풍에 의해서 화재가 나가지고 멸실됐어. 화재로 2층이. 그럼 어때요? 줄어들었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요. 1층하고 2층이 있는데요. 2층에 전세 들어왔어. 전세 들어오면 어때요? 집주인이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어, 줄어들었어? 저 소유자는 줄어들었죠? 전세 사니까 누가 전세자가 사는 사람이 나갔어. 다시 그럼 어떻게 한다? 늘어나죠.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을 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질적은요. 질적이라는 것은 갑이 을한테 집을 주기로 했어. 물건을. 그런데 이 집이 중간에 불타버렸어. 불타니까 어때요? 집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 뭘 한다? 손해배상을 해야지.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물건이죠? 물건이 뭘 바뀌었어? 물건이 뭐로 바뀌었어? 돈으로 바뀌었죠. 물건이 돈으로 바뀌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질적이다. 이렇게 질적. 그래서 물건이, 그럼 우리 봐봐요. 포도 있죠? 포도가 나중에 발효가 되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죠. 포도가 술로 바뀌었죠? 화학 반응 질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많아지고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많아지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양적이라고 하고,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 한다? 양적과 질적을 묶어서 뭐라 한다? 내용의 변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시험에 뭐라 나온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요. 물건이 뭐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것을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작용이란 말은 참 어렵죠? 이걸 효력이라고, 효력. 여러분요, 2번 저당권이 좋아요? 1번 저당권이 좋아요? 2번이 좋아? 1번이 좋아? 1번이 좋죠? 그래서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해. 순위가 승진을 해. 그래서 1번 저당권이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을 해. 순위가 승진.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효력의 변경이다. 무슨 변경이다?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효력. 아시겠죠? 그래서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순위가 좋아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보죠. 대항력. 한번 배웠는데,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항력. 그럼 대항력은요, 갑과 을이요. 이걸 당사자죠.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을 대항이라고 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제3자 병한테 주장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여러분하고 학원하고 계약했잖아요. 여러분하고 학원하고 수강 계약한 것을 제3자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요. 이런 말이에요. 봐봐요.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 두 사람이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월세, 갑의 집에 을이 임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임대 월세를요.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뀐 거예요. 알겠죠? 10월 1일까지 계약했는데 5월 1일 날 갑자기 집주인 바뀔 수 있죠? 그런데 을은 갑하고 계약했지 나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요, 집을 사가지고 을한테 뭐란다? 야, 내가 집주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월세, 임대차죠? 임대차는 채권이란 말이죠. 채권은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하고 을하고 한 계약을 을은 나한테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내가 집을 사가지고 야,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뭐가 없다고 얘기해?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임차권에다가 뭐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거나 또는요, 전입신고 들어봤죠? 등기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을이 갑의 집에다가요, 월세 처음에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했어. 임차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어. 그런데 중간에 5월 1일 날 집주인이 바뀌었어. 5월 1일 날 바뀌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을은 갑하고 체결했던 계약을 나한테도 주장하는 거예요.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계약한 사람하고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집을 샀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뭐라고 한다? 이미 등기가 돼 있고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계약의 내용을 나에게 제3자한테도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사서 야,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라 한다? 못 나가겠는데 이렇게. 알겠죠? 언제까지? 10월 1일까지 나가지 못하겠다. 나는 여기서 살겠다. 그것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다. 원래 10월 1일까지 산다고 계약은 누구하고 했다? 갑하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갑하고 한 계약을 제3자인 나한테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알겠죠? 권리자 입장에서.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효력이 좋아졌다 이 말이죠.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변경 한번 봐. 변경 20페이지 가운데. 변경 봤어요? 주체 변경은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자, 내용의 변경. 내용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래서 질적, 양적. 질적은 물권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경, 거기를 줄고, 물권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경, 이것을 질적이라고 그래. 20페이지. 2번 권리의 변경에서 1번 주체의 변경, 2번 내용의 변경, 이렇게 돼 있죠? 자, 니은 양적 변경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양적 변경에서 양이 지금 뭐죠? 증축한 거나 이런 것들이죠? 소유권에 전세를 냈다. 소유권자가 전세를 줬다. 그럼 어떻게 돼? 소유자가 전세를 주면은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좁아졌죠. 줄어들었죠? 전세권자가 나가게 되면요 다시 늘어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양적이다. 이렇게. 작용은요 효력이죠. 효력. 그래서 딱 두 가지 줄고, 저당권의 순위가 변한다. 저당권으로 순위가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한다. 임차권이 등기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두 개.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뭐를 가지고 있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작용의 변경. 이건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작용의 변경.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앞으로 한 장만 더 와서 죄송한데 앞으로 19페이지. 자, 먼저 이제 그걸 다 정리했죠. 변경 소멸은. 자, 지금 발생부터 봐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 발생. 시험에 가장 잘 나와. 여기. 발생은요, 여기 봐봐. 여기. 원시 취득이 있어.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 있어. 그럼 취득이니까 발생일 거 아니에요? 여기 좀 봐요. 승계라는 말하고 원시라는 말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승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요, 없어요? 승계한다. 나 승계했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누가 있어, 없어? 누가 있으니까 승계를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승계했다. 너 누구한테 승계했니? 나 잘 모르겠는데 내 앞에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승계란 말은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알았죠? 그걸 뭐라 한다? 승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원시가 뭐예요? 원시 취득은 내가 어떻게 취득한다? 내가 처음으로 취득한 거 원시. 여러분 혹시 우리 이 고대 인류 중에 원시 인류 들어봤죠? 네안데르탈이 크로망뇽이 들어봤잖아요. 원시 인류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시 인류는 최초의 인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원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이 건물 있지, 이 건물을 맨 땅에다가요 건물을 처음으로 신축을 했어. 처음으로.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최초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원시 취득했다고 그래. 그런데 봐봐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죠? 갑이 을한테 팔아. 그럼 을한테 팔면 을은 어때요? 갑으로부터 넘겨받는 사람이죠. 넘겨받았으니까 원시예요, 승계예요? 승계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앞에 누군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 원시 취득은요, 일단 건물의 신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취득시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이 있어. 이건 우리가요, 어디에서 배웠다? 물권법에서 다 배워.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무주물 선점, 선점이요. 선점이라고 그래. 유실물 습득했다고 그래. 선점 습득. 그 다음에요, 매장물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냐면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첨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여러분요 원시 취득이야.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뭐다? 봐봐. 원시 취득이 아니고 이건 되게 많아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부합이 뭐죠? 이런 벽이 봐봐. 벽에 지금 뭐가 발라져 있어? 페인트 발라져 있죠? 저 페인트 뗄 수 있어, 없어? 그걸 부합이라고 그래요.
벽에 이런 벽지 바르죠? 벽지 바르면 벽지는 뗄 수는 있죠? 그런데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다 찢어진 그걸 부합이라고 그래. 저 벽에 있는 시계 있죠? 시계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다시 걸면 돼 안 돼? 되죠. 그것을 부합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혼화. 혼화는요, 참기름 한 병하고 들기름 한 병이 섞였어. 흔들었어. 그러고 나서 다시 분리할 수 있어 없어? 분리. 안 되죠? 그걸 혼화라고 그래. 그 다음에 가공. 가공은요,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 책상, 의자, 프로젝트, 건물 다 인공적으로 만들죠? 그걸 가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매장물. 매장물은 뭐죠? 여러분, 오래된 그 고분 있죠? 고분. 고분 속에 들어있는 금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매장물이라고 그래. 그것은 발견하면 돼. 유실물은 뭐죠? 유실물.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이요, 학원 올 때 눈 맞기 싫으니까 우산을 쓰고 왔단 말이죠. 근데 집에 갈 때는 햇빛이 쨍쨍 쬐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산을 몰래 모르고 학원에다 놓고 갔다 이 말이죠. 그걸 유실물이라고 그래. 그런 유실물은요, 누군가가 놓고 간 것을 내가 뭐 하면 돼? 주우면 되죠. 그걸 습득이라고 그래. 매장물은 뭐죠? 매장물. 매장물은요, 산에 있는 산토끼. 아니, 무주물은 산에 있는 산토끼. 주인이 있어 없어? 없죠. 주인이 없다고 해서 무주물이라고 그래. 주인이 없는 물건이다. 무주물. 무주물은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걸 선점이라고 그래요. 먼저 선자에서 선점. 알겠죠? 선점. 이렇게. 자, 선의 취득은요, 선의로 취득했기 때문에죠. 동산의 동산. 동산의 경우에 여기요, 취득쇼. 취득쇼 이렇게. 이건 나중에 설명해야 돼. 건물의 신축. 그래, 여러분요, 이건 암기해야 돼. 자, 봐봐. 신축, 취득쇼, 선의 취득이죠? 같이 해. 신축, 취득쇼, 선의 취득이죠? 그 다음에 세 개. 세 개는 뭐다? 선전, 습득, 발견. 뭐라고? 선점, 습득, 발견. 그 다음에 부합, 혼화, 가공. 자,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그 다음에 취득쇼, 선의 취득, 신축. 취득쇼, 선의 취득, 신축. 부합, 혼화, 가공. 선점, 습득, 발견.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라고 얘기해. 내가 왜 처음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 이것은 우리가 다른데 여러분 강의를 들어오면 다 앞에 글자를 따가지고 암기시키더라고요. 그럼 무식함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야. 이것은 소유권에서 우리가 공부 다 해. 물권법에서. 물권법에 다 공부한다고. 그러니까요, 이것은 내가 지금 써놓은 게 지금 목차 순서로 써놓은 목차 순서대로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배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암기할 때 어떻게 한다? 취득쇼, 선의 취득, 선전,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암기하고 다녀야 돼. 알겠죠? 그러면 왜 그러냐? 봐. 여기 발생이죠. 여기 보라고. 발생이죠. 발생은 원시하고 승계하고 두 개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와?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뭘 물어? 승계 취득을 묻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 항상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다음 중에서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승계 취득을 묻는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보려면 항상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승계 취득이죠. 승계는 봐봐. 승계는요, 이전적 승계가 있고, 이전적 승계요.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가 있어.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그러면 승계 취득은 뭐다? 여기만 보고 얘기해. 여기만. 승계 취득은 뭐예요? 승계 취득은 뭐예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시, 승계 취득은 뭐예요?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전은 뭐고 설정은 뭐냐? 여기 봐. 여러분요, 여기 귤 있어, 귤. 귤이요, 이렇게요. 이렇게 8조각이 있어. 여기도 귤이요, 이렇게 8조각이 있단 말이죠. 설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설정적. 8조각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주는 거야, 일부만 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그래. 그래, 여러분요, 학원 올 때 뭐 과자를 가져온다거나 먹을 거 가져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 경우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설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정적. 자, 그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줘. 그대로 너 가져. 이걸 뭐라 한다? 이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요, 집을 을이 샀어. 그럼 갑의 집을 을이 사면은 갑의 집이 그대로 다 가는 거예요? 일부만 가는 거예요? 그대로 다 가는 거죠? 그대로 다 가니까 그걸 뭐라 한다? 이전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라 한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알겠죠? 그럼요, 여기 봐봐. 설정적은 갑의 소유권. 여기가 소유권이죠. 갑의 소유권. 소유권인데요, 여기다가 뭐라 한다? 전세를 놔. 전세를 놓죠? 그러면 전세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을한테 전세를 놓으면 을한테 자기 집을 다 주는 거예요? 잠만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잠만 자라고 하죠? 이것을 말한다 전세권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 이전 그러잖아. 전세권 설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이 건물에다가 뭘 한다? 갑이 이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아. 저당을 잡아.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 빌릴 때 아파트에다가 저당 잡죠? 저당 잡을 때 뭐죠? 은행한테 이 집 너 가져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뭘 한다?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렇게. 자, 그다음에 아무튼 이 설정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 승계에 속한다. 설정은요. 여기 이전적은요. 특정 승계하고요. 그다음에 포괄 승계가 나눠져. 그럼 봐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집이 있고요. 이런 상가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이 있어. 산이 있고요. 이런 땅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땅 갑이요. 이렇게요. 갑이. 그런데 갑이요. 여기 상가 건물만 팔고 싶어. 상가 건물만. 그러면 갑이요. 상가 건물 콕 찍어서 을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이걸 특정이라고. 특정 승계. 그러니까 특정은요. 딱 콕 찍어서 매매를 했거나 또 물건을 교환했거나 또는 공짜로 증여를 받았거나 또는요 경매를 했거나 이런 말이죠. 이것을 특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그런데 여기는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사망이면 사망. 갑이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갑이 죽으면 갑의 모든 재산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이 누구한테 와버려요? 그대로요? 상속인한테. 원래 어떻게 돼요? 원래 이 상속인한테 이런 것이 올라면 하나하나가 올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매매, 교환, 증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경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등기를 받아야 원래는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이 사망하잖아요. 그러면 상속인이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병 앞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포괄이라고 그래요. 한꺼번에 온다 이 말이죠. 포괄. 알겠죠? 그래서 포괄은 뭐가 있다? 포괄은요. 여기요 상속이 있고요. 회사 합병이 있고요. 합병. 그다음에 여기요 포괄 유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유중 이렇게. 자, 저는요. 전부 기초 강의도 얘기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증여하고 유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증여는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요 갑이요 을한테요. 야, 너 이거 가질래? 이렇게 청약을 하죠.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한다? 응, 알았어. 승낙을 하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것을 증여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 알겠죠? 그런데 유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가요 유언서에다 쓴 거. 유언서에다 써가지고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거 하나만 내가 죽고 나면 이거 하나는 을한테 줘라. 이렇게 내가 유언을 했어. 그 유언을 통해서 물건을 반겨봤죠. 그것을 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증. 알겠죠? 그런데요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 유증. 콕 찍어서 이것만 줘라. 그러면 특정이야. 딱 찍어서 특정 유증. 그런데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중에서 20%를 병한테 줘라. 이렇게 전체 재산 중에서 그걸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콕 찍어서 준 것을 뭐라 한다? 특정 유증.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 뭐라 한다? 포괄 유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포괄 승계는 상속, 합병, 포괄 유증. 다시 자용 포괄 유증, 포괄 승계를 뭐라고? 상속, 합병, 포괄 유증 이렇게. 특정은요 매매, 교환 같은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해. 상속은 뭐예요? 상속은 포괄 승계죠. 이 두 가지는 다 어디에 속해? 이전적 승계에 속한다고 그랬죠 지금. 아까 우리 했잖아요. 남자 여자. 이전적하고 설정적은 다 어디에 속해? 승계치에 속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렇게 봐. 매매는 특정이지 매매는 포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는 포괄이다 그러면 틀려. 매매는 특정 승계고 특정 승계는 또 어디에 속해? 이전적 승계고 이전적 승계는 또 어디에 속해? 승계 취득에 속하는 거예요. 상속은 포괄 승계죠. 특정 승계가 아니죠. 그런데 포괄 승계는 어디에 속해?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어디에 속해? 승계 취득. 그러니까요 매매하고 교환은 둘 다 여기서만 차이가 있죠. 여기서만. 그런데 결국은 뭐다? 이전적이다. 둘 다 승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와 교환은 둘 다 승계 취득이고 둘 다 이전적이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면은 매매는 뭐고? 매매는 특정이고 교환은 뭐죠? 상속은 뭐고? 포괄이다. 여기서만 차이가 있고 여기서만 둘 다
이전에 속한다. 이전은 승계치득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다? 상속은 이전적 승계다. 맞아 틀려? 맞다 이 말이죠. 상속은 포괄 승계에 속하면서 이전적 승계에 속하고 승계치득에 속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런 뭘 보라 했어요? 뭘 보라?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요. 이전하고 승계를 포함해서 승계치득이죠. 두 개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이전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특정도 이전이고 포괄도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도 이전이고 매매도 이전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봐. 내가 지금 왜 지금 얘기하냐? 책을 한번 봐봐. 책을 보면 19페이지. 원시취득, 의의, 종류, 승계취득, 이전적 기억이죠. 그 다음에 특정은 A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장 넘겨봐. 그 다음 장 넘겨봐. 이런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 포괄은 B라고 돼 있죠. 포괄은 B라고 돼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니은은 설정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여기 보면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하죠? 2번 그랬어. 2번 그랬으면 여기요. 기억하고 니은이고. 기억해는요 또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A는 기억이고 B도 기억이다. 알겠죠? 이렇게 딱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책을 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는 하나의 요령인데 그 요령이라는 것은 책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줄 그어가지고 암기하는 게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해. 책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책은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아무리 줄을 그었다 해서 여러분요 되는 것이 아니라고.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니까. 알겠죠? 만약에요 내가요 매매는 특정이다, 상속은 포괄이다 이렇게 하면 줄을 그어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줄을 그었다 해서 그러면 상속은 포괄로 나오면 다행인데 상속은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상속은 원시취득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말하는 툴을 알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시취득은 뭐가 아니다? 승계취득이 아니고 승계취득은 뭐가 아니다? 원시취득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다 원시인데 여기 있는 건 다 무슨 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이걸 찾으라 이 말이고 승계취득이 아닌 것은 이걸 찾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됐다 가고 자 원시취득 봐봐. 종류 취득시효 다 나왔으니까 취득시효 선의취득 여러분 여기다가 뭐라 쓰냐면 종류 거기다가요 대부분이 다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 써있죠. 세 번째 줄 봐봐. 주로 소유권 부분이라고 조그맣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세 번째 줄 원시취득에서 니은 종류의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조그맣게 이상은 주로 소유권 부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가 있다? 건물의 신축 알겠죠? 그래서 신축 이렇게. 자 2번 승계취득이죠. 이전적이고 그 다음에 A는요 특정이죠. 특정 줄과 매매 교환 증여 사인 증여 경락 거기까지 특정이다. 이런 봐봐. 특정은 스몰 A죠. 스몰 A는 어디에 속해? 승계취득에 속하죠. 이전적 승계. 여기 봐봐. 여기 특정 승계는 이전적 승계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 장이요. 포괄은요 줄과 3개. 상속, 포괄유중, 합병. 상속, 포괄유중, 합병.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설정적은요. 설정적은 두 번째 줄 끝에 소유권에 대해 지상권 거기 줄과 거기까지만. 두 번째 줄 끝에 소유권에 대해 지상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전세권만 줄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설정 거기까지만. 저당권 그냥 딱 세 가지만 하면 돼. 소유권에다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이걸 설정적이라고 그래. 소유권에다가 다른 것이 안 나오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을 잡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설정적이다 이렇게. 설정적은 무슨 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승계취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니은 원시취득하고 승계취득하고 니은 토지 수용법에 의한 재결. 토지 수용법에 대한 재결은 뭐다? 원시취득이죠. 협의취득은요. 협의취득은 맨 끝에 승계취득. 협의란 말이 뭐예요? 협의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이란 말은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협의취득은 승계취득이고 수용재결은 뭐다? 원시취득이고 이렇다 이 말이죠. 우리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자 문제 1번
21페이지. 20페이지 문제 1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갑은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을은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 부동산의 병을 위한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자, 그럼 봐봐. 1번이에요. 갑은 X 부동산 을에게 매도 동남이 매도를 뭐죠? 이걸 매매라고 하죠. 매매. 이것을 뭐란다?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해요. 법률 요건 이렇게. 법률 요건 썼어요. 자, 두 번째 저당권을 뭐라 했다? 설정. 저당권 설정 거기다 쓰고 거기다 승계 취득이라고 얘기해요. 저당권 설정. 자, 1번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뭐다? 법률 요건. 거기까지 줄 거 있고 매매계약은 법률 요건. 법률 요건 밑에다가 원인행위. 원인. 매매계약은 원인이죠. 그 다음에 줄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법률 효과. 그것을 결과라고 그래. 법률 효과를 뭐라고 한다? 결과. 이렇게. 자, 이번요. 소유권을 취득했죠. 취득. 그럼 봐봐. 매매로 취득했죠. 매매로 취득한 것을 포괄이라고 그래요. 특정이라고 그래요. 특정. 이렇게 특정. 포괄 승계 틀렸어. 특정 승계 이렇게. 3번. 병의 저당권 취득. 저당권. 소유권에다가 저당을 잡는 것을 설정이라고 그래. 이전이라고 그래. 소유권에다가 아까 말했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걸 뭐란다? 설정적이다. 설정적. 이렇게. 이전적 틀렸어. 4번. 을의 저당권 설정은 뭐다? 저당권 설정은 준법령이 틀렸어.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이렇게. 옆줄 거 준법령에 해당한다. 옆줄 거 뭐라 쓰냐? 물권적 합의. 물권적 합의 이퀄 합의 이퀄 계약 이퀄 법률행위. 이렇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알겠죠? 그래서 준법령이 틀렸어. 5번은요. 을의 저당권 설정. 이런 봐봐. 소유권에다가 저당을 설정을 하면은 소유권의 내용이 많아져 적어지죠. 그런 질적이라고 해야 돼, 양적이라고 해야 돼. 양적. 이렇게 양적 변경이다. 이렇게. 자, 2번 틀린 것은요. 건물의 신축 줄고 원시 취득. 저기 났네. 갑의 집에 을이 저당을 잡았어. 집에다가 저당을 잡았어. 그러면요. 저당을 잡으면 집이 그대로 온다. 일부의 권능만 온다. 일부만이죠. 그래서 이전이다. 설정이다. 설정적이다. 이렇게.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해서 줄고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 그럼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졌어. 그것을 뭐한다? 작용상 변경이다. 작용상. 내용상이 아니고 작용상 변경이다. 이렇게. 자, 4번은요.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했죠. 줄고 을에게 매각. 갑이 을한테 팔아먹었죠. 그러면 건물 자체는 있잖아요. 팔아먹었으니까 건물에 있는데 갑의 소유권은 소멸했죠. 갑의 소유권 소멸한 것을 상대적이라고 그래요. 절대적이라고 그래요. 상대적이다. 건물이 멸실되면 세상 누구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잖아요. 세상 누구도 절대적이다. 그 사람만 취득할 수 없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라면 건물 자체는 있으니까 누군가는 취득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집을 판 사람은 소유권을 잃게 되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5번 상속. 여러분 상속이죠. 여기 봐봐.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포괄이죠. 포괄이면서 뭐다? 이전적이죠. 포괄이면서 이전적이다. 이 말. 포괄이면서 이전적. 이렇게. 그래서 권리의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무슨 승계면서? 포괄 승계이면서 무슨 승계다? 이전적 승계이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표를 보는 방법이 아주 중요해. 표를 아까 내가 말했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다.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다. 그런데 사람은 뭐다? 아니,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해. 그러니까요.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를 포함을 해. 그러니까 매매도 이전이고 상속도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다시 분리가 있어 없죠? 특정은 매매, 교환, 증여, 경매. 그 다음 포괄은요. 상속, 해사, 합병, 포괄, 유증. 뭐죠? 포괄은 뭐라고? 상속, 해사, 합병, 포괄, 유증. 이렇게. 그럼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22페이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랬죠? 22페이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